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8편 ERP와 숫자 경영의 완성, 그 중에서 7화 디지털 경제,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8-7화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요, 어떤 학자의 사무실에서 내다본 뉴욕 시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데 사신대요. 뉴잉글랜드에 있는 자기 집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2000년도에 석학의 특강에 참석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디지털 시대가 온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뉴욕에 사무실이 있고, 그렇지만 집은 뉴잉글랜드에 있다. 사무실 위치와 자택의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 왜? 이메일 주소만 알면 서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디지털 노매드라고. 노트북,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죠. 특정 사무실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며 여행과 일을 병행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의 특강을 요약을 하면요, 원고 쓴 거는 뉴잉글랜드 집에 써서 한국으로 보냈대요. 뉴욕에다 보내지도 않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비트 때문이다. 비트란 게 뭐냐? 컴퓨터로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 0 또는 1의 이진값을 갖는 것. 반도체라는 건 비트를 담는 그릇이다. PC, 개인이 비트로 변환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다. 인터넷, 비트를 운반하는 수송수단이다. 그리고 정보를 비트로 바꾸는 것을 디지털화라고 하는데, 디지털화된 인간이 성공하고 디지털화를 빨리 하는 국가가 성공한다. 2000년대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살면서 점점 이해를 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는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이란 게 무엇이냐 하면은, 데이터를 0과 1 같은 수로 변환하는 걸 디지털화라 그러고, 이 디지털화를 하면은 뭐가 생기느냐? 디지털이 생기는 거죠. 아날로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걸 디지털화해서 만든 게 뭐예요? 디지털 저울이죠. 인포메이션 굿즈. 정보자는 게 뭐냐? 비트로 표현 가능한 재화를 정보재라 그럽니다. 전통적인 정보재는 이런 게 있겠죠. 소프트웨어, CD-롬, 전자게임, 웹페이지 이런 게 있고, 새로운 정보재, 책, 교육 서비스, 영화, 주식거래, 이런 건요, 비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새로운 정보재라고 합니다. 정보라는 거는 정보 재화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보 재화는 비트로 디지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디지털 재화가 되죠. 그리고 이런 디지털 재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 경제를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로 변환한다. 아직 정확히 머릿속에 안 들어오신 분은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면 이진수로 해서 비트로 바꾸고요. 영상을 디지털로 한다는 게 뜻이 뭐냐? 프레임을 픽셀로 한다면 비트로 가는 거고요. 음악을 음파해서 샘플링을 해내서 비트로 가고요. 소프트웨어는 코드, 프로그램 코드를 갖고 기계어로 만든다면 비트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게 비트로 가면 디지털화가 되는 거죠. 데이터, 숫자 또는 문자의 디지털화를 예시하면요, ASCII 코드라고 그러죠. 이게 ASCII. 그리고 이진수를 변환하고 비트로 가는 겁니다. A를 얘기하면요, A는 문자죠. 그거는 ASCII 코드를 부여하면 65가 되고요. 65는 10진법이죠.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된답니다. 01, 000001. 그러면 이게 몇 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8자리네요. 그러니까 8비트로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이 8비트는 1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숫자는 어떻게 되냐? 숫자도요, ASCII 코드가 있습니다. 55라는 겁니다. 그럼 이 55를 이진수로 변환시키면 00110111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비트로 바뀌는 거죠. 이것도 8비트네요. 1바이트로 바뀌는 겁니다. 영상 디지털화를 예를 들어 쓰겠습니다. 영상은 픽셀이라는 조각으로 나누는데요. 600 곱하기 600. 하나가 이렇게 나눠서 600이 되고 이쪽도 600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눠서 100과 100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요 조그만 조각 하나를 픽셀이라 그럽니다. 픽셀을 디지털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0, 1을 부여하고 이걸 비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발전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 비트를 만드는 손을 만든 게 PC 혁명이에요. 두 번째, 비트를 옮기는 길을 일반화한 게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정보제가 독립된 경제제가 되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 경제의 시작입니다. 정보제를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유명한 브리테니카 사전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 여기 보면요, 1768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백과사전입니다. 244년 동안 15판의 종이책을 출판했답니다. 1990년에는 아주 최고조입니다. 단일 서적 매출이 7,800억 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권위의 백과사전입니다. 디지털 백과사전이 튀어나왔습니다. 언제요? 1993년에 튀어나왔어요. 이름이 뭐냐? 엔카르타라는 디지털 백과사전입니다. MS가 아주 시적절하게 딱 냈어요. CD롬 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건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이에요. 이 안에는 영상도 있고 음원도 있고 별게 다 있죠. 물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보다는 작았겠죠. 어쨌든 브리테니카가 1995년에 1,400불, 32권을 1,400불에 팔았는데 엔카르타는 얼마에 팔았냐? 50불에 팔았습니다. CD롬 한 장을. 누가 이겼겠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엔카르타의 승리입니다. 브리테니카는 그 다음에 96년에 개인 투자자한테 매각되고 2013년에 드디어 종이책을 포기했습니다. 브리테니카는 왜 1,400불을 고집했느냐? 일단 종이책은요, 발생 원가가 발생해요. 원가가 상당하니까 1,400불 정도가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판매 커미션을 먹고 사는 판매원 중심으로 배포를 했답니다. 가격을 낮추면 이런 판매원 유지가 안 되겠죠. 엔카르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불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느냐? 정보제는요, 생산하는 게 아니라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 투자로 디지털화만 완성되면 CD롬의 한계 생산 비용은 거의 영원히 됐습니다. 한계 비용이란 게 뭐냐?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자동차 한 대 더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자원은 반드시 한계 비용이 발생합니다. 디지털 제어는요, 한계 비용이 거의 영원입니다. 복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데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규모의 경제가 무슨 뜻이에요? 생산량이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왜 낮아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원자재 대량 구매하면 할인되죠. 노동도 분업화되죠. 모든 제품에서 나타납니다. 일반 재화가 생산량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요,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합니다. 생산 규모가 너무 커지면은 관리 비효율, 복잡성,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계 비용이 증가하고 한계 비용이 증가하면 단위당 비용이 다시 증가한다. 정보제는요, 규모의 불경제라는 게 없습니다. 왜? 한계 비용이 거의 0이면서 생산 용량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생산이 늘면 늘수록 규모의 경제가 계속됩니다. 이익이 증폭되죠. 그래서 MS사의 윈도우는요, 한때 영업이익률이 85%에 달했습니다. 왜? 비용이 안 드는 거죠. 근데 판매는 되면은 수익은 들어오는 거고요. 한계비용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 제한은 한계비용이 줄다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보제는 한계비용이 계속 0으로 수렴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그 석학처럼 나도 한번 따라 해보자. 디지털 노매드. 그리고 뭘 했느냐? 서울을 떠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은 국민대학에 놔두고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시골로 갔습니다. 이런 데로 가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정보제 산업에서 원가 계산이 유용성을 상실하다는 얘기를 요담화에 하겠습니다. 요담화의 제목은 생전 부등시 혼란, 원가 계산 왜 하지? 다음화 기대해 주세요.